북한이 5.18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5.18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키자, 이런 게 북한의 주장인데요. 황교안 대표 공격이 그래서 심한가요?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이해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처럼 자들에겐 그럴까요? 여러 좋은 소식들 계속 전해주시네. 안됩니다. 최후의 발악이라고 하죠. 왜 지금 북한도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북한에서 그 삼지원에 지금 중정문에 고향집을 끓인다 고 지금 9만 명이 더운데 있거든요. 인력이 이익을 새기어달 그 다음에 민간 6만 명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동원돼 있는데, 평안북도 여단의 한 개 대대가 600명 정도 되는데 대장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지역이 지금 봉쇄 들어가고 괜찮아니 아닌데 북한에서 징 심상치 않아요. 자칫하면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전문의가 지금 남한의 동북 주사파위 세력들에게 지금 긴급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우리나라에서 왜 87년에 60항쟁이라는 게 있었죠. 항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60항쟁을 통해서 지금 먹고 민주화를 했다고 하는 소위 세력들이 체제를 만들었다고 막이거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자원이가 올해 이제 6월 달에 다시 6월 항쟁을 일으키리라, 이것은 2월 1층이 아니라 6월 폭동을 1초 이렇게 좀 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독재 세력과 민주화 세력과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예외 없이 부정비리와 부정축제와 비자금 조성과 정경유착과 특권의식과 위불편법과 압력과 청탁과 월권행위 등으로 망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와는 정반대로 빗나감으로써 그간의 대한민국은 부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인물과 세력도 대한민국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민심을 주도하면서 계몽, 향상시키지 못한 채 자기 앞가림들도 못하고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정인과 임종석과 문재인과 이석기와 이정희와 노회찬 등 종북, 좌파, 주사파, 친중, 반미 세력들이 국제사회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기보다는 참으로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일당이 종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 대한민국이 지극히 부실하고 허약한 틈을 교활하게 악용해서 정권을 장악해버린 문재인과 주사파들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넘쳐납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보다 월등한 사상체계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숙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빈틈을 비인간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등 교활한 방법들로 승승장구해왔으며, 모든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취약했던 국민성에 야비하게 파고들어서 분노와 적개심을 조장해서 세력을 확장해왔습니다. 둘째, 공산, 사회, 독재주의 신봉자인 이들은 오래전에 실패해서 망가져버린 북한의 김일성과 정일과 정음보다 월등한 사상적 체계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셋째, 심지어 이들이 하는 짓들은 북한의 양아치들에게조차 비굴한 저자세로 일관 중이며 무작정 퍼주려고 혈안이고 강력하게 코가 꿰인 흔적들로 가득할 뿐 아니라 아예 하수인, 대변인, 간첩, 꼭두각시, 노릇을 영광스럽게 자처하는 모양새입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김일성 주사파들을 이해하려면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종북주의자들은 사상적인 기반이 무지하다고 무시해버릴지라도 서울법대생들로 시작된 김일성 주사파들과 운동권 학생들은 적어도 사회주의혁명 이론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사파의 원조인 서울법대생들과 운동권 출신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상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혜택 속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만을 보고 사회주의혁명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겪고 살았다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무지했을 것이며, 오히려 마르크스가 인도주의자였다면 잔악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부정적이었을 것이고, 자본주의를 잘 알았더라면 강력하게 칭송하고 찬양했을 수도 있으며, 사회주의혁명 이론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며 만들어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병폐들에 대해서 가장 논의가 활발하며
반대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인민들과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아예 비판조차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탈출하려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더구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에 가까운 계급이었지만 타락했던 빚쟁이였으며 자본주의를 제대로 적응조차 못한 실패자였습니다. 심지어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계급의 사업가, 재산가였던 엥겔스의 경제적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생계를 해결하면서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이미 여기서 마르크스의 생애와 혁명이론은 이율배반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묵과되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은 태생 자체가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덕분에 생겨난 이율배반적인 이론이며 더욱 분명한 사실은 혁명이론이 소련과 중공에서 완벽하게 성공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현실적인 체계와 정체성과 정통성의 심각한 하자와 결격이었던 허무맹랑한 구상에 불과했고 사실은 출생지도 부모의 정체성과 인생 여정까지도 애매모호했던 사생아일 수밖에 없는 막연한 이론이었으며 만일 이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몸담고 있었다면 그러한 이론을 완성할 본보기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어떻든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혁명이론은 엄연히 자본주의라는 본보기와 혜택 속에서 덕분에 만들어진 일종의 궤변이었으며 서울법대생들과 운동권, 전대협, 한총련 등 출신들 중에서 머리는 영리하지만 출세길은 불투명했던 출세지향주의적인 학생들이 현혹되기 완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처럼 이들도 역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혜택 속에서 성장하면서도 오히려 최악의 기밀성을 추종하고 맹세하고 복종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전향하지 못했을 정도로 철저히 망가진 상태였고 아직도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일생 내내 오직 권력만을 탐하는 속물들과 역적들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문재인과 주사파들은 독재와 민주화의 연장선에서 지극히 취약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열악했던 국민성과 부패하고 무능했던 보수 세력을 상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고 반성을 주도하는 등 우호적이고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관계와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교활하고 집요하고 야비하게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시위하고 투쟁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는 비인간적인 역사와 문화의 영향은 물론이고 우리의 문제와 현실을 끌어안을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역시 이들은 조상대대로 아부하첨하거나 뇌물과 향응에 익숙해진 접대, 쌍남 문화와 굽실거리는 어른 공격 문화와 스스로 낮추는 경량 문화 등을 악용해서 교묘하게 세력을 확장해왔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민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인 정부 부처의 장차관들과 고위직들을 상대로 굽실거리는 출세관행들과 민족성을 악용해서 아예 자신들의 하수인들로 전락시켜 놓았습니다. 역시 자신들도 북한 정권에게 일방적으로 저자세를 취했으며 일방적으로 가져다 바칠 정도로 하수인들임을 스스로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더 이상 버텨갈 건수도 언덕도 없어 이제부터 이들은 총체적인 한계들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들이 버텨가려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 정치, 세습 독재자의 도움들을 받든 활발하게 관계해야 하는데 더는 기대할 것이 없으며 사기쇼가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둘째, 그간의 오직 권력제일주의로 일관했던 이들은 언론과 정부 부처를 장악하면 끝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에 봉착해서 자기 조직을 더 이상 장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들과 주요 고위직들이 말 그대로 하수인들에 불과해서 더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직 대통령과 주사파들만 믿고 의존해왔던 장차관들과 언론 노조들도 더 이상을 할 것이 없으며 급격히 한계들을 드러낸 채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이들은 더 이상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우리 국민들도 좌우하고 감당할 수 없으며 이미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탓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지 못하며 하는 족족이 자멸하고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간에 이들을 믿고 의존했던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들의 자멸과 붕괴에 끌려들어갈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혜택들을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최악의 저질 집단의 사상적 근거를 둔 죄값이며 우리 내부를 부정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악의적으로 살아왔던 죄값입니다. 다섯째, 다음,
9. 순서에서 피력하겠지만 기왕에 거꾸러질 것 좀 더 확실하고 완벽하게 거꾸러지도록 철저히 망가지는 것이 그나마 대한민국을 위한 길입니다. 여섯째, 문재인과 문정인과 임종석과 종북, 좌파, 주사파, 친중, 반미 세력들은 건방지다고 말하기도 아까울 정도로 거의 모든 면에서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던 철부지들과 망나니들에게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간에도 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똑똑하고 영리하고 당당하고 공헌했던 대통령들과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수없이 실패해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단 한 번도 반성도 점검도 정리도 고민도 없이 냉혈한 들처럼 비열하고 비겁하고 야비하고 교활하고 잔악한 인간성과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쟁쟁한 선배들이 쪽쪽이 실패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비열한 방법으로 승승장구해왔으며 성견지명은커녕 철학도 소신도 인간미도 없이 최고의 지휘들에 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곳도 머물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원시인들에 불과했던 여러분의 조상들은 자업자득 사필기정이라고 했으며 당신들은 교도소에 앉아서 원시인들 수준의 행부터 배워가면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부정하고 무능했던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보수를 괴멸시켜버린 것에 이어서 최악의 당신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진보가 석고대죄 개과천선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김영삼과 이명박과 박근혜와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 일당들 덕분에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들 전체가 전화위복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끔 되었습니다. 참고로 나는 석고대죄 등 중국식의 단순한 의미들과 사고방식들과 표현들을 좋아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중국의 수신제가 평천하와 영웅우걸의 삼국지와 손자병법이라는 적대적이고 보복적인 문화권의 영향 속에서 성장하고 출세해왔기 때문에 내가 중국식으로 당신들의 결말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